자, 어제 혹시 그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민석 후보 인터뷰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걸 우리 작가님이 합당와의 배우설 이렇게 썼는데 이 합당와의 배우설을 부인했다. 대통령이 8월 통합전대 지침으로 내렸다는 주장은 0.1%도 사실이 아니고 여권 핵심부에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황당한 프레임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데요. 이 인터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요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청와대에다 물어보면 청와대는 되게 조심스럽게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게 뭐 당연히 당무개입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내 어찌됐든 그런 경쟁 구도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되게 말을 조심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요 내용보다 네. 처음에 인터뷰 시작할 때 그 CCTV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김민석 계엄 당일. 네. 계엄 당일 상황을 보여주는데 맨 처음에 그 화두를 김어준 씨가 꺼낼 때 이 사람이 그 김민석 의원이 그 당시 의원이 여기 계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맨 처음부터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구나라고 처음에 약간 제가 인식을 했었어요. 처음에 화두를 꺼내자마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감기약 파문이 있었어요. 네. 이걸 세게 앞에서부터 딱 들고 나오는구나.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럼 그렇지 하고선 사실 아침에 씻으면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네. 반전? 그래서 다시 돌려서 다시 꼼꼼하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 어쨌든 김민석 의원의 그 여러 가지 의혹을 말끔하게 사실 씻어주는 그런 팩트 체크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과연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할까 그리고 이걸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는 이게 제일 사실 관심이 가긴 했었어요. 굉장히 많은 매체들 특히 어제 보니까 뭐 시사인, 경향 뭐 전부 다 이 CCTV 영상을 가지고 보도를 했던데 그 CCTV가 처음 공개된 거죠?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언론에는 한 번도 안 처음 언론에 네. 처음 공개된 그게 거죠. 전 그게 신기하던데요. 언론에 저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 전에 논란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네. 맞아요. 왜 그 CCTV가 지금 공개됐을까 싶으면서도 네. 예. 입이 간질간질하네. 알고 계세요. 단독. 단독 하나 하니 네. 단독 하나 하시죠 그러면. 아니,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구나. 저는 이제 뭐 CCTV 그것도 신기했지만 그 이제 과욕을 부렸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방이 할 때 과욕을 부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이미 그 과욕을 부렸다라는 표현에서 자기는 원치 않았다라는 말이 이미 다 드러났다고 저는 보였거든요. 네. 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이미 어느 정도 대강은 판단할 수 있었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정주 기자는? 저는 그 김민석 아까 장슬 기자 말한 거랑 비슷한데요. 어제 그 인터뷰는 굉장히 묘한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 끝단에는 김어준 총수가 정청래 손절했다. 뭐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완벽하게 손절했다. 뭐 김민석 쪽에 줄 선 거 아니냐. 뭐 장성철 소장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손절각 뭐 이렇게 또 많은 근데 그게 썸네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약간의 그건 이제 합리적 약간 추론이랄까 합리적 추론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제 단순 그 인터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 있잖아요. 네. 다스베이다. 그 녹화 방송 아니었습니까? 우리처럼 녹화 방송이 이렇게. 근데 우리 취재편의점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나갈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시간이 없어요. 많이 끊었어요. 맞아요. 딱 보면 중간에 편집 50% 이상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들어보니까. 이제 후문을 들은 게 있는데 유 작가가 굉장히 불쾌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잘라냈다. 왜 이렇게 많이 잘랐냐. 그래서 이제 그때 오가는 대화를 보면 김어준 씨가 말을 해요. 네. 막 이거는 본인 유튜브 파서하세요. 본인 이름으로 하시라고 여기 나와서 하냐. 웃으면서 하지만 유시민 작가 나왔을 때 김어준 씨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자기 방송에서 하라 그래. 맞아요. 여기서 조회수 터지자 이렇게 하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웃으면서 넌지시 나가서 채널 파서 하라는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김어준 씨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이재명 정부와 척을 지고 싶지 않다. 이쯤 되면 나는 휴전하고 빠지고 싶은데 출구 전략 엑시트하고 싶은데 왜 이걸 확전하냐? 그 출구 전략이 김민석 총리 인터뷰였던 거예요? 저는 설계가 됐었고요. 그렇게 설계가 됐다. 설계됐었고 당연히 그 괴를 보면 이제 이게 추론컨대 그 괴를 보면 기승전결이 맞아요. 그때부터 스멀스멀 좀 빼다가 그 방송 나가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회동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 방송 녹화는 그 전에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와요. 계속 녹화를 떠났는데 네. 회동을 하니까 녹화본을 편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중간에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취재를 했는데 그 일정은 좀 다른 스케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 오찬 회동을 잡은 거는 정무수석실에서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거고 이쪽의 인터뷰 일정은 뭐 언제부터 메이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꽤 뭐 한 달인가 뭐 전부터 이제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제 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조수진 알릴레오 함께 진행했던 변호사의 그쵸. 설명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음모론자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이, 그렇게 저라도 그렇게 아니 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자라고 했더니 또 방금 또 바로 문모론자라고. 요 파트에 있어서는 파트에서는 제가 잠깐 유체이탈 없어서 아니 근데 저도 유시민 작가에 대한 그 태도가 네. 그때 달라졌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 나가서 하라 그럴까? 유시민 그러니까 노면재단에서 이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하고 모든 정치권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내지는 전당대회에 대한 논평을 시작하는 거 아니냐, 세게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시그널이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김어준 총수가 나가서 하라는 거는 이건 이제 선긋기로 이해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인터뷰를 보고선 아 이게 약간 노선 변경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 약간 뉴스공장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확전이 되는 거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그게 진위가 아니라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석에서 만나면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그 김어준 총수의 워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있고 그 워딩이 뭐 좀 튀는 거고 원래 발언의 스타일이 그렇고 우리의 진위는 그게 아니다라고 거기 실무자들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그걸 반신반의했는데 그 확전에 대한 부담감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 노선을 좀 변경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뭐 확전이면 전쟁이 있었어요? 병청대전이 있던 거 아니에요? 네. 뭐 전쟁까지. 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랬잖아요. 경쟁을 해라. 전쟁을 네. 하지 말고. 그쵸. 근데 이제 전쟁 양상으로 가니까 그거를 좀 워워하고 싶지 그쵸. 않을까 싶고 매체로서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의견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도 굉장히 좀 불편하고 그쵸.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채널을 가리는 네.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뭐 누구냐.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매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존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맞아요. 어떤 생각에 대한 편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편가르기를 되면서 이 사람들은 이쪽, 저 사람들은 저쪽 해가지고 쫙 나눠져서 적대적으로 서로를 막 비난하고 맞아요. 멸칭 쓰고 저는 이 풍토를 없애야 된다는데 아마 이제 김어준 공장장도 그런 생각이 그런 아닐까 생각을 싶어요.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 매체를 하는 사람의 기본 그 스탠스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 그렇죠. 모든 이 매체를 하는 사람의 매체 종사자들은 너무 당연한. 너무 당연한 그렇습니다. 생리인데 예. 요새 약간 분위기가 어디에 누가 나오는지를 가지고 그 매체를 계속 평가하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예. 좀 약간 마음을 열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댓글들이 사실은 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체는 이런 사람이 나가는 거구나. 이 사람이 나가면 이런 매체구나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이렇게 이 매체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모든 매체가 다 부르고 싶어해요. 네. 한 이슈가 되면 다 부르고 맞아요. 다양한 사람 의견 듣고 그렇습니다. 한쪽 의견 들으면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열고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좀 들어요. 그래서 건강한 공론회장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이 지향하는 바도 건강한 공론회장이지 특정한 걸 가지고 계속 우리가 무슨 저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일 나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